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 42년 만에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계를 보는 시청자 수도 억 단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삐끼삐끼 춤이죠. 이 삐끼삐끼 춤이 괜히 뉴욕타임즈에 실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의 뜨거운 열기가 세계에 알려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프로야구가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KBO 리그 누적 관중은 15일 기준 1,002만 7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한국 프로야구를 중계로 지켜본 누적 시청자는 2억 5천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이 중 누적 TV 시청자 수는 1억 5천만 명이고요. OTT인 티빙을 통한 시청자 수는 약 1억 명입니다. 이에 따라 구단들도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스 등 6개 구단은 100만 관중을 돌파했고요. 전 구단의 평균 관중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매진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각 구단별 굿즈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귀여운 것들도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사신 게 있나요? 보기만 했습니다. 네, 각 구단은 그 인기 캐릭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여성 팬들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두산과 캐릭터 망들어진 곰의 협업이 올 시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산이 여성 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 유니폼만으로도 지난해 일반 홈 유니폼 판매량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LG는 인기 캐릭터 뽀로로에 나오는 캐릭터 잔망 루피 등과 협업을 해 유니폼을 만들었고요. 롯데는 짱구 캐릭터 등을 활용한 굿즈를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 선수들의 유니폼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기아는 올 시즌 슈퍼스타로 떠오른 김도영 유니폼이 많이 팔렸고요. 하나는 지난해 류현진 이후 17년 만에 하나 소속 신인왕이 된 문동주 선수 관련 상품의 매출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굿즈와 유니폼의 인기에 힘입어 각 구단의 상품 판매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관중 증가율 1위를 차지한 기아는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품 매출이 무려 300% 넘게 폭증했습니다. 네. 두산 하나도 20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김밥이 미국에서 크게 인기였잖아요. 이제 이 인기가 중국으로 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밥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에서는요. 트레이더스 조 등 대형 마트에서 냉동 김밥이 동인하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풀무원은 최근 국내 식품 기업 중 처음으로 중국에 있는 대형마트 샘스클럽에 냉동김밥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제품은 참치김밥인데요. 김밥 3줄을 한 봉지에 묶어 판매합니다. 포장지엔 K-스트리트 푸드라는 문구를 넣어 한식임을 강조했습니다. 풀무원은 초도 물량으로 이달에만 13만 6천 봉지를 수출할 예정인데요. 연간 수출 물량 목표는 62만 봉지로 잡았습니다. 샘스클럽은 월마트 계열 창고형 마트로 중국에서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49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중국 메인스트림 시장에 냉동김밥 수출기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판매 확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중국에서도 김밥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보다 중국이 수출하기에 좀 더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정부 지원 등이 도움이 됐다고요? 네, 풀무원에 따르면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그 현지 당국의 수입식품해 생산 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베이징 지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풀무원은 샘스클럽을 거점으로 냉동김밥 판로를 확장할 계획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등의 수출 지원 사업을 활용해 중국 내 K푸드 문화 확산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지난 5일 중국 상하이 양쯔강 호텔에서 중국 이선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K푸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빙그레 등 여러 식품 회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앞으로 K푸드의 중국 수출이 더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동욱 기자는 오늘 연휴 끝난 첫날인데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잘 쉬다 왔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연휴에 잘 쉬고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보낸 분도 계실 테지만
취준생들은 연휴를 잘 즐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 연휴 직후에 기업들의 하반기 신입 공채가 연달아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지원서를 받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취준생들도 연휴에 준비를 하느라 바빴을 것 같습니다. 우선 편의점 맞수인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이 나란히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들어가는데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오늘까지,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은 23일까지 지원서를 받습니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 CJENM, CJ대한통운 등 주요 계열사에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데요. 다음 달 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23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데요. 학력, 전공, 연령에 관계없이 2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달 26일까지 지원서를 받고요. DB손해보험은 다음 달 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습니다. 네. 취준생들은 추석 연휴 부모님과 만나서 좋은 기운을 받고 왔거나 아니면 연휴에도 취업 준비에 매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인공지능 AI가 여기저기 많이 쓰이잖아요. 채용 과정에도 AI를 접목한 기업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 CNC인데요. 오는 19일까지 하반기 신입 인재 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채용 전 과정에 인공지능 채용 에이전트를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AI 채용 에이전트는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가 보유한 장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알려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필기 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해 지원자의 문제 분석 및 해결 역량을 평가하며 AI DX 전문가 자질을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AI 인재를 뽑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거죠. SK CNC 윤풍영 사장은 이번 신입사원 채용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신입 인재들이 보유한 디지털 AI 잠재력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기업들의 채용이 달라진 곳이 건설사 최초로 면접 복장을 자유화한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GS건설인데요. 건설사 최초로 면접 복장을 자율화하고 면접장에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유연한 인재 영입을 위해 채용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채용 컨셉트가 편하게 입고 펀하게라고 하는데요. 네. 기존의 딱딱한 면접 분위기에서 벗어나 면접 자리 배치를 기존보다 더 가까운 거리로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종이도 없는 페이퍼리스 면접이 이뤄지는데요. 면접관과 지원자가 태블릿 PC를 활용해 더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채용 전형의 변화는 단순히 채용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들이 면접 단계에서부터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회사에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 기획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인재를 뽑는 방식도 달라지는 모습인데 또 오래된 관행을 깨서 기업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래된 관행, 이게 참 혁신을 발목 잡기도 하는데요. 이런 관행들을 깨는 것이 여러 기업들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한 1호 과제로 아침 체조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아니 아직까지 아침 체조를 하는 곳이 있구나 하면서 놀라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은행이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88%가 이 아침 체조 때문에 업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서면으로 해오던 업무들을 전자결제 도입 등으로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이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등으로 시끄러웠는데요. 해묵은 관행을 타개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백신 말고 또 다른 예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백신부터 보면요. 이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75세 이상 주민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 대상자입니다. 네. 지영미 질병청장은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예방법들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몇몇 제약사들이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 코 속에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간장약으로 알고 있는 우루사도 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연구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와. 우루사 같은 간질환 치료제에는 우루소 데옥시콜산, UDCA가 주성분으로 들어가는데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실험을 해보니 이 UDCA 성분이 코로나19 감염 통로를 막는 역할이 확인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전북대 김종순 교수 연구팀이 UDCA 복용 시 코로나19 누적 감염 건수 29%, 중증 위험도가 7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우루사하면 간 때문이야 이게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를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국내에 상용하는 비만약입니다. 위고비인데요.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이 약을 통해서 14kg을 감량했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약의 다른 효능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 이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 주사제인데요. 주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하버드대 등 국제 연구진에 따르면요. 이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사망률을 19% 줄인다고 합니다. 할란 크러몰츠 미국 예일의대 교수는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다고 하면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이 운동에서 살 빼고 건강하면 오래 살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 약이 비싸기도 하고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약은 전문적인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에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